맨유가 울버햄튼에게 0대2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테나하 감독 체제와 비교했을 때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경기 결과적인 측면이 그렇게 나아지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경기 결과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일단 테나하 감독 체제에서 이번 시즌에 14경기 4승 5무 5패, 승률이 28%고요. 평균 승점이 1.2점이거든요. 아모린 감독이 전체적인 성적을 보면 10경기에서 4승 1무 5패, 승률이 40%고요. 평균 승점이 1.3점입니다. 테나하 감독 때보다 분명히 승률적인 측면에서 나아졌어요. 그런데 맨유에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리그 성적이잖아요. 근데 리그만 따져봤을 때는 테나하 감독은 9경기에서 3승 2무 4패, 승률이 33%고요. 평균 승점이 1.2점입니다. 그런데 아모린 감독은 7경기에서 2승 1무 4패, 승률이 28%고요. 평균 승점이 1.0점이에요. 그러니까 테나하 감독 시절 때보다 승률과 평균 승점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테나하 감독 시절과 비교했을 때 테나하 감독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8골과 11개의 실점을 하면서 경기당 0.88골 그리고 1.22 실점을 평균적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모린 감독은 9골과 12개의 실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당 1.28골, 경기당 득점은 테나하 감독 시절보다 개선이 됐지만 실점을 보면 1.71 실점, 경기당 거의 2골을 실점을 하면서 테나하 감독 때보다 오히려 실점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맨유는 이번 시즌 리그 성적이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리그 성적만 비교해봤을 때 지금 테나하 감독 시절 때보다 아모린 감독 시절이 더 안 좋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애초에 평균 승점이 테나하 감독이 좀 앞서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맨유가 테나하 감독 시절부터 아모린 감독 체제까지 리그에서의 성적이 너무나 좋지 않다 보니까 14위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이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실점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 실점이 많다는 게 최근 들어서 당연히 이 맨유 선수들의 좀 수비적인 미스도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맨유의 경기를 보면 아모린 감독의 전술 방식 자체가 수비의 밸런스를 아직까지는 유지를 못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맨유는 공격을 할 때 상대 수비 라인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플러스 좌우 윙백도 높게 올라가면서 5명의 선수가 상대 수비 라인에 일렬로 달려가는 형태를 취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의 축구 스타일은 스포르팅 시절 때부터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상대가 올라와 있을 때 빠르게 상대의 뒷공간을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맨유의 전술적인 형태를 보면 상대를 후방으로 끌어내리는 동작을 먼저 가져가고요. 상대를 뒤에서 끌어내린 이후에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를 보면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 그리고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좌우 윙백까지 높게 올라가서 5명의 공격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격의 채널 자체를 5구역으로 나눠서 이 공간으로 패스를 빠르게 붙여주면서 공간 활용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5명의 선수가 앞쪽 라인에 붙어서 달려가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거는 스포르팅 시절 때부터 많이 나왔던 장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를 후방으로 끌어냈다가 앞쪽으로 달려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을 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인 건데, 그 순간 맨유의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거리가 좀 멀어지면서 미드필더 라인에 너무 넓은 간격이 벌어진다는 게 최근 들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스포르팅 시절에는 이 간격 유지가 만약에 공격수들이 높게 올라가 버리면 후방에서 같이 올라와 주면서 간격 유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르팅에서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모린 감독의 전술에서 5명의 선수가 쭉 일렬로 달려나가면서 도전적인 패스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전적인 패스가 들어갔을 때 턴오버가 나오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세컨볼이 떨어질 때 여기서 간격 유지가 되면 바로 달려들어서 볼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수비 라인에 대한 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아모린 감독이 맨유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상대가 끌려 나올 때 그 공간을 활용을 한다. 그 역동작을 이용을 하는 건데 그 순간 공격수들이 막 달려나가잖아요.
그러면 수비 라인도 같이 올라가줘야 되지만 이 간격 유지가 안 되면서 아직까지는 아모린 감독이 추구하는 간격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기서 맨유가 최근에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본머스와의 경기인데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마이누 두 명의 이제 중앙 미드필더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앞쪽에서 오른쪽 윙백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가장 왼쪽에 있는 윙백도 올라가고 있죠. 5명의 선수가 일렬로 전방으로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달려갈 때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이 5명의 선수들을 모두 마크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패스를 찔러주는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이 패스를 찔러줄 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선수들이 달려나갔는데 여기서 패스가 끊겼어요. 근데 선수들은 달려나가고 있어서 끊기는 순간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사이가 매우 벌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볼이 끊기니까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상대가 볼을 걷어냈을 때 미드필드 라인에서 숫자 싸움을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없는 숫자 싸움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빼앗기면서 본머스가 공격을 하고 여기서 득점이 나왔었죠. 어제 울버햄튼전도 마찬가지예요. 울버햄튼전을 보면 맨유가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면서 상대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앞으로 달려나오면서 압박을 시작을 하니까 앞쪽에 있었던 선수들이 달려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이 뒷공간으로 얼마나 많은 선수가 빠르게 분산되면서 뛰어나가느냐, 이게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즈라이가 호일룬에게 패스를 보내줬는데 여기서 호일룬이 볼을 제대로 컨트롤을 못했습니다. 볼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 앞선 라인에서 많은 선수가 달려나가고 있다가 달려나가다가 볼을 뺏기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비 라인은 못 올라오고 있고 공격 라인만 달려가다가 볼을 뺏기니까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또다시 너무나 넓은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 공간을 보면 울버햄튼의 선수들은 정말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맨유의 선수는 마이누와 우가르테 단 2명만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수비 라인 앞을 미드필더들이 보호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이 장면도 보시면 맨유의 선수들이 일렬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미드필드 라인에 2명의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앞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다가 여기서 볼을 뺏겼습니다. 뺏기니까 역습이 나오죠. 그리고 미드필더의 숫자가 좀 부족하니까 역습을 당하다가 어쩔 수 없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열심히 내려와서 반칙으로 끊어내고요. 여기서 옐로 카드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퇴장을 당했던 빌미가 되는 첫 번째 경고 장면이었죠. 근데 저 경고 장면이 맨유가 볼을 빼앗겼을 때 바로 다시 볼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간격 유지가 잘 되었다면, 저렇게 역습을 쉽게 허용하면서 미드필더 라인에 공간이 많으니까 볼을 끌고 올라갈 수가 있었거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뒤에 달려와서 태클을 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퇴장을 안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 됐었겠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맨유의 수비가 뒤에 형성이 돼 있고요. 여기서 마즈라이가 머리로 볼을 걷어냈어요. 그런데 앞으로 볼을 걷어낸 볼이 울버햄튼 선수들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사이의 거리가 한눈에 봐도 멀거든요. 3톱과 수비 라인 사이에 정말 2명의 선수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가운데 공간에서 울버햄튼이 우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머리로 볼을 떨어뜨려 줬을 때 마이누와 우가르테가 앞으로 달려나가다가 울버햄튼의 선수가 머리로 이 공간으로 볼을 떨어뜨려 줍니다. 근데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하니까 편안하게 볼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고요. 뒤늦게 마이누가 달려나갔다가 다시금 돌아서서 맨유의 진영으로 돌아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미 이 수비라인 앞공간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미 수비라인 앞공간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맨유가 지금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성적을 잘 못 내고 있는 이유가 득점을 못한다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최근 들어서 맨유가 골 기대값 대비 득점을 못하는 팀으로 유명하잖아요. 특히나 공격수들이 너무할 정도로 공격 기회를 놓치는 면이 있는데, 그것에 더해서 지금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는 수비 밸런스가 부족한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득점은 테나하 감독 시절보다 조금 늘어났지만 실점이 테나하 감독 시절보다 경기당 0.5실점을 더하고 있어요. 2경기당 한 골은 더 먹히고 있다는 건데, 이게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울버햄튼전에서도 오늘 코너킥 실점을 허용을 했고요.
굴욕적인 실점이었죠. 그리고 본머스전에도 세트피스 실점, 맨시티전에도 세트피스 실점입니다.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전, 그리고 아스날전에도 세트피스 실점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7경기 중에 비토리아 풀젠전을 제외하면 6경기에서 모두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어제 코너킥 실점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좋지 않았냐면, 코너킥을 할 때 울버햄튼의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 아스날의 세트피스 방식을 따라하는 건데, 아스날이 수비가 요 골 에어리어 안에 있을 때 공격수들이 오히려 이 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수비를 하는 선수들이 더 안쪽에 있고 공격을 하는 선수들이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하는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수비하는 선수들을 밖으로 밀어내죠.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수비하는 선수들을 밖으로 밀어내버리니까 공격수들이 오히려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술을 울버햄튼이 쓸 때 맨유의 선수들이 그냥 멀뚱멀뚱 골 에어리어만 지키고 있어요. 분명히 울버햄튼 선수들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본인들을 밀어낼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나나 골키퍼의 위치를 보면 이게 문제였죠. 가까이서 보면요, 오나나 골키퍼를 보호하는 맨유의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엔 이제 어떤 전술을 쓰냐면, 상대 공격수가 골키퍼를 방해할 때 이 방해하는 선수를 방해하는 선수가 또 있어요. 요 사이 공간 하나하나에 맨유의 선수들이 들어가서 울버햄튼의 선수들이 오나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또 해야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방해가 없으니까 오나나 골키퍼 입장에서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울버햄튼의 선수들 사이에 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요 사이에는 울버햄튼 선수들이 오나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요 사이 공간에 맨유 선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가서 오나나 골키퍼를 보호해주는 동작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동작이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이거는 세트피스를 준비할 때 아모린 감독의 이 사단 자체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죠. 도어티가 큰 동작을 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볼이 요 공간으로 들어오니까 오나나 골키퍼가 점프를 해야 되는데 도어티가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서 달려나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점프도 제대로 못 해보고 실점을 하고 맙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을 보면 누가 봐도 골을 넣는 선수는 밀렌코비치거든요. 키가 가장 큰 선수죠,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그래서 이 선수가 앞으로 뛰어나가고 앞쪽에 있는 선수는 스크린을 걸어주면서, 현재 요 장면에서 2대2 상황이잖아요. 2대2 상황이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본인 앞에 있는 선수를 마크하고 마이누가 밀렌코비치를 마크하는 거였어요. 근데 밀렌코비치가 앞으로 뛰면서 앞쪽에 있는 선수가 스크린을 걸어주면 마이누가 달려나올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밀렌코비치를 못 맞게 만드는 건데 요 동작에 완전히 속습니다. 밀렌코비치가 앞으로 뛸 때 마이누가 스크린을 거는 노팅엄 포레스트의 수비에 막혀서 달려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마크맨이 바뀌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밀렌코비치를 순간적으로 약간 놓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따라갔는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밀렌코비치의 제공권의 차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애초에 밀렌코비치가 편안하게 머리에 맞췄고, 아예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약간 늦게 달려갔기 때문에 점프도 못 해보고 방해를 아예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걸 보면 지금 맨유가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모린 감독의 전술적인 측면에서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고, 그 수비적인 리스크를 제대로 보완할 수 있는 전술이 맨유에 입혀지질 않았고,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아모린 감독이 이제 세트피스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가 좀 드러나는 부분인데, 아모린 감독의 현재 이 사단이 세트피스에 대한 준비를 잘 못하면서 지금 테나 감독 시절에 비해서 실점이 리그에서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 물론 아모린 감독은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줘야 되는 감독이지만 이렇게까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여러 매체들에서는 테나 감독과 비교를 하면서 맨유를 흔드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